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만에 프리데스크입니까, 네, 진짜. 정확히 이틀 만입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서울만 치면은 이게 104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비라고 합니다. 네, 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내린 가을비라고 하는데요. 그때 많이 고생 많으셨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진짜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들이 막 많이 늦고 네네, 그랬대요. 다 사과했어요. 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사과하고. 근데 비가 온 것 치고는 좀 날이 포근하긴 했잖아요. 네, 춥진 않았죠.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틀 만에 뵙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너무 궁금합니다. 애단유님이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하셨어요. 네, 얼마 만에 프리데스크냐고 반겨주셨어요. 어머, 애단유님이 오늘 아나운서계의 유아인? 네? 유아인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가요? 예. 네. 아,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머, 연예인 아니, 배우. 왜 이래요? 오늘? 생일이라고 지금 예. 덕담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11월 19일이 제 생일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금 축하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생일이 좋은 날이죠. 아, 진짜 프리데스크. 자막 하나 제가- 띄워주세요.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맞지 존재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축하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첫 코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목요일 고정 코너 이선영 아나운서의 송경제 시간입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이선영 오늘 아나운서 생일인데요. 코너인데. 뭐 네. 다 예, 예. 용서해드려야죠. 예, 본인 생일도 한번 홍보하고 가시죠. 제 생일은 한 2주가량 남았고요. 아. 12월 7일입니다. 네. 목요일은 아니죠, 그때? 월요일이에요. 당일 아니면 안 챙깁니다. 그런 건 야박하네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빌려야겠네요. 네.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이잖아요. 네. 뭡니까? 방송에서? 따라라. 뭐야? 저는 못 키겠고 예, 예. 네.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예. 네. 저희가 준비했어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좀 위로 저희가 전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예. 이거 선배 사랑이에요. 성재영 선배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라고. 예, 네. 예, 예. 참. 사실 아까 저는 챙겨줬거든요. 네,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제 생일로 지금 한 5분 때우고 있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일인데 11월 19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다시 그렇구나. 시행되는 날이에요. 안타깝게도. 저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 0시를 기해서 살았거든요. 영시를 기해서. 네, 1.5단계로 수도권 지역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됐는데요. 네. 이제 어제 회사에서 문자도 좀 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다들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됐을 때 했다가 잠깐 풀렸었는데 그쵸. 이제 네. 다시 재택근무를 이제 장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방송국은 현장 재택근무하기가 사실 네. 쉽지 않은 그렇죠. 구조죠. 네.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 처지고 또 많은 기자나 아나운서 분들도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작 현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안 되잖아요. 뭐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해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재택근무 하고 싶으세요? 오늘 생일이니까 한번 마음껏 얘기해보세요. 전 이 자리 지켜야죠. 예. 저희 집에 스튜디오 차리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결국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안 얘기예요. 하고 싶어요. 아무튼 파자마 입고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죠. 네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사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른 회사들은 좀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재택근무를 되게 만족하더라고요. 일단 회식이 없고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재택근무 오래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했으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 그랬고 오늘은 KB국민카드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뭐 소식 들리자마자 재택 뭐 근무로 전환한다 이런 네. 게 바로바로 실시가 되는 걸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다 문화로 하나의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사천리로 재택근무다 하면 이제 딱 집에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안 그래도 이제 구인구직 매칭 전문 플랫폼인 사람인이 오늘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나 이 재택근무로 인한 변화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해요. 네. 이유로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업무 효율에 관해서도 오히려 재택근무를 해서 업무 효율이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나 차지하면서 업무 효율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코로나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상이 이제 제약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한 제도인데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아서 직장인분들도 다 이제 한번 적응을 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책상을 새로 샀다, 뭐 홈 오피스 환경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네. 그 관련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그렇게 보면 재택근무가 우리 일상으로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더 들어와진 거고 이 회사 내에서는 뭐 이와 관련돼서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규 같은 것도 좀 네. 정비를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 같은 현행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접근이 새롭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성지영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뭐 교통비, 식비 이거 일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저희도 왜 월급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아, 그렇죠. 들어오는 임금이 있듯이 이제 다른 회사의 경우도 교통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통상임금격으로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할 경우엔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이걸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해석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회사가 교통비를 돈도 줘야 안 준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돈도 안 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단호합니다. 어쨌든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의 생각처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실비 정상격으로 택시를 타고 얼마가 나왔으니 회사에서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달 지급해왔던 교통비라면 이거는 그냥 임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줘야 한다. 뭐 식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구내식당 이용하든 뭐 영수증을 제출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매달 지급하는 돈이었다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지급하는 게 맞다. 한 임금의 한 뭐 부분으로 봐야 그렇죠. 되지 이거를 뭐 실비 정산을 하던 부분이 아니라면 이거를 네.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명목상 깎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집에서 사용하는 뭐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화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망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또 뭐 해석이 있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업무 전화라든지 인터넷 같은 것도 결국은 내 돈 낸 통신 비용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제 일을 하는데 쓰니까 이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통신비나 또 이런 것들은 회사가 내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통신비와 전기 사용료를 집에서 쓰는 비율이랑 뭐 일로 하는 비율이랑 나눠서 지급을 할 그렇죠. 그렇긴 수는 힘들죠. 이제 없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일하는 데 쓴 거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근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뭐 해당되는 비용이나 이런 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싫어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하죠. 뭐 돈도 거의 뭐 회사에서 다 대주는 게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싫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독일에서 이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펄쩍 뛸 만한 주장을 한 은행이 있었습니다. 한 이제 경제 연구 보고서 같은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도이치뱅크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근로자들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재택근무한 날짜를 세서 그 날짜만큼은 5%씩 세금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세금을요? 네. 아니, 재택근무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직장인분들이 거의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거가 뭐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방금까지 자다 그냥 일어나서 컴퓨터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살 일도 없고
회사까지 가는 교통비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득의 증가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조금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업무상 이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현장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뭐 건설 노동자들이라든지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 인프라에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이 재택근무자들은 조사해보니까 대체로 더 고소득인데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택근무를 통해서 뭐 근로자가 비용을 아낀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단일 노동자한테 세금을 더 매긴다는 거 이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라 그랬으면 제일 네. 끄덕끄덕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낸 돈은 아니니까. 네. 굉장히 이해가 가는 반론이고 지금 자막으로 네. 연재 필기자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막에 집중해 옷을 안 입고 해도 되지 않나요? 뭐 원격 회의만 안 하면 뭐 자유죠. 그렇죠. 예. 네. 뭐 위에만 잘 갖춰 입는다든지 네, 네. 네. 자켓을 하나 걸친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겠죠. 네. 아무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 이제 재택근무도 시행했었고 관련된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관련된 걸 좀 참고하고 우리나라도 잘 정착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네. 소식은요? 제가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 생일이니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 무슨 생일이니까?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소식. 전두환 전 대통령, 또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일단 그걸 안 좋아해요. 근데- 떡감이 가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썩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이제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이 두 분의 이름이 딱 랭킹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걸려 있어. 네. 그런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가뜩이나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이 많은 분들인데 네. 세금까지 안 냈네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뭐 전두환 씨가 세금 안 낸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사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올해 무려 5번째 5년 연속 랭킹한 사람으로 이야. 이제 또 이름을 올렸고요. 네네. 체납 금액이 9억 7,4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10억 가까이 안 내셨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또 반면 이제 유병헌 전 세무그룹의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명단 등재는 처음인 네. 삐약삐약 병아리인데 체납 금액은 그래도 적진 않아요. 2억 7,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언급이 되는 거고 사실 이분들보다 더 체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 뭐 9억 원대, 유섬나 씨 같은 경우 2억 원대. 뭐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이 돈도 큰 돈이긴 한데 네. 이 체납 금액 1등 하신 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좀 생소한 이름이실 수도 있는데 오문철 전 보혜그룹 대표라는 분께서 네. 146억 8,700만 원을 146억이요? 네, 체납해서 어마어마하네요. 이 1등을 한 게 4년 연속 기록이라고 대박이네요. 하거든요. 4년 연속 1위. 4년 연속 1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1위, 네. 1위인데 참, 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안 냈나 랭킹을 준비했거든요. 그래픽 한번 보시면요. 네. 어우 차이가 거의 진짜 지금- 독보적인 1등이시네요. 네, 압도적인 1등으로 지금 4년 동안 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계신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가 되시겠고요. 이제 쭉 보시면 이 상습 체납자 10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별표 표시 붙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계속해서 이 랭크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년도에도 체납을 해서 이렇게 공지가 됐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네네. 한 번 안 낸 사람은 사실 안 내기 시작하면 가산세가 계속해서 붙는데도 결국은 안 낸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9억여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1년 동안 불어난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낸다는 거죠. 아, 지금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 회장 이름만 들어도 돈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더 안 내는 너무한 이유가 그냥 대표나 그냥 뭐예요, 부장이 이게? 아니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내는 이유가? 난 내 이름 된 자산이 없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된 건 없다는 거죠. 뭐 여기저기 다 명의 이전 해놓고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까 뭐 강제 추징도 못하는 상황일 텐데 또 뭐 제가 알기로는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통 5년 정도 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버티자 뭐 이런 계산이
있겠죠. 예. 그런 속내가. 당연히 네. 그런 속셈일 거고 이제 또 이 국세를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할 수 있는 그 제척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어떻게 5년 동안 좀 버티자라는 그런 계산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중간에 1원이라도 이제 압류되는 재산이 있으면 그 시효가 정지가 돼서 무제한으로 계속 이제 추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계속 피해 보려고 좀 꼼수를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겠죠. 5년씩, 4년씩.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내 재산이 없다, 있어 보여도 없다고 계속 이제 우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세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이제 다큐에서 봤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맞아요. 무슨 뭐 10억짜리 외제차 있는 거 이제 주차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내 거 아니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잡아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546명에게 86억 원어치를 새로 거뒀다고 하거든요. 진짜 정말 노고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해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 세금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저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세금 안 내신 분들 없으시죠? 혹시 있으시면은 꼭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습 체납자분들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시길 기다려하면서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데 어제 통계청에서 또 좀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해서 네. 좀 제가 찾아봤어요. 네. 2020 사회조사 결과, 뭐 다른 걸로도 이슈가 그 전에 되긴 했어요. 너무 사생활을 묻는다, 뭐 이런 그렇죠. 반응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경제 이슈를 발표하다 보니까 비용을 묻는 질문들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등록금 스스로 벌어서 낼 것 같아요? 요즘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던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60% 이상이 등록금을 가족들이 해결해 준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등록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학자금 규모가 크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제 생활비는 자기가 벌더라도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은 뭐 20살만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학교 학비까지는 부모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항목도 좀 들여다봤는데 자녀 교육비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 또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특히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67.2%로 좀 국민의 과반을 넘는 훌쩍 넘는 수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누구를 위한 교육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네. 저도 뭐 사실 부모님이랑 살 때는 교육비 부담이 별로 없었거든요. 많이 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독립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결혼자금 같은 거는 제가 부담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김민호 아나운서 같은 걱정을 하는 또 20, 30대 청년들이 많은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참 공감 가는 응답이 응답자의 74.3%가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과 의식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 뭐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 이런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인식도 특히 젊은 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이렇게 비용을 좀 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됐는데 10명 중 6명이 결혼 없이도 그냥 함께 살 수 있다 남녀가 라고 이 비용들 같은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그렇죠. 동거에 대한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둘만 좋아서 된다기보다는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도 좀 너무 많이 들고 절차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좋으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10명 중 3명, 30.7% 정도로 이제 쭉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방송인 사유리 씨도 비혼 상태로 아들을 맞아요.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조사처럼 결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전에 손경제에서도 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결혼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맞아요. 그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포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뭐 비용만 따질 수 있는 가족을 하나에 이룬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뭔가
제도로서 이제 보장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정말 가심비를 따지고 싶은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성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사실 이번 통계 조사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좀 받았던 게 한국 사회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이 뭐냐라고 대답한 거에 대한 응답이었거든요. 1등으로 그 어떤 범죄도 사고도 아닌 신종 질병이 가장 무섭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응답에 바로 이어서 경제적 위험이 가장 무섭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 2위를 차지한 응답이 좀 묘하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응답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모두의 경제적 상황이 뭐 작게는 변화, 크게는 아예 변동, 붕괴까지도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조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웠고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오랜만에 뵐수록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로봇처럼 눈썹 하나 미동도 없이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니 오늘 옷이 약간 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하고 약간 할머니 옷 왜 훔쳐입고 왔냐고. 그거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십니까, 노재필 기자님? 드디어. 자막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눌러주십시오. 뭐죠? 뭡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저렴한 멘트가 마지막에 저렴했어요. 저요? 네네. 크리스마스 트리 멘트 맞죠? 네, 그렇죠. 네, 빼주세요. 이 짧은 시간에 저걸 작성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늦게 오셨구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주 첫 등장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월요일 했잖아요. 월요일 날. 이게 정신- 월요일 날 안 했잖아요. 손알리 기자 나와서. 맞네요. 그때 투구가. 저도 그냥 자막만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막으로 출연했잖아요. 손하늘 기자는 앞으로 6개월간 출입 정지 못 나옵니다. 네.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5분 확보해 주셨는데 괜찮죠?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결혼 비용 젊은 층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저 때만 해도 그냥 물 한 살을 떠놓고 결혼식하고 그랬어요. 라떼톡이야. 사골세 방에서 방학한 다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갖추고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혼이. 그런가요? 결혼 되게 일찍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일찍 했죠. 네. 김영준님이 노재필 기자 고급진 멘트 기대해 봅니다. 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막으로 계속 영혼 없는 멘트라고 저를 깎아내리셨었거든요. 아니 생일 알겠습니다. 축하한다고 너무 그러시니까 내가 약간 질투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이죠? 네,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343명.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틀 된 거죠. 어제 300명 넘었고. 자, 이게 지난 8월 말이 82일 만에 최다라고 그래요. 네, 지금 네. 상황이. 해외 유입이 50명인데 네. 그 서울이 100명이 넘었고 지금 그렇죠.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서울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서울시의 유행이 그 8월달에 나와있던 이 잔존했던 바이러스인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로윈데이나 이때 이제 늘어났던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있고요. 근데 하여튼 회식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어젯밤에 혹시 카톡 같은 거에 받은 거 없어요? 그런 가짜 뉴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400명이었다, 네. 800명까지 늘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막 돌았는데 뭔가 이제 불안감을 이제 확산시키려는 이런 가짜 뉴스, 찌라시 이런 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생사하고 유포한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9월까지 네. 한 106명 정도가 기소가 됐다고 그래요. 가짜 뉴스 유포한 네.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 유포한 사람 중에서.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리두기 1.5단계 첫날이죠. 첫날인데 저희 신촌에 조희영 기자 여기 나오셨던 분이 네. 나와 계신데 굉장히 썰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 되면 못할 것 같고. 더군다나 신촌은 지금 연대 캠퍼스하고 서강대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더 이제 썰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래프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사실 거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빨리 좀 보내주세요. 없어요? 네. 뭐 하시는, 우리 손발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진짜 오늘. 네? 자, 보시면 전국에 300명인데 오늘 이제 290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네요. 해외 빼고도. 그러니까 2단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단계로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해요. 네. 그리고 9시면 배달밖에 못하는 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조치. 저희가 한번 지켜봐도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순천은 벌써 2단계로 올라갔다고. 네, 맞아요. 스포컬님인가 순천 분이 네네네. 올리셨어요. 2단계 격상. 그렇죠. 처음이죠. 아 근데 아이들 기억하고 계시네. 많이 올리죠. 아 대단하신 분이야.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단독 기사 준비했는데 그 네.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같은 데가 지금 효과가 90% 넘는다는 뭐 그쵸, 외신 기사도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빨리 이제 양을 확보해야 되는데 원래 3천만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제약사들하고 협상을 해서 협상이 막바지에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식약처를 통해서 이제 원래 18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승인 받고 하기까지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 생산한 백신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여기서도 또 그렇죠.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걸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한 달 정도로 줄이는 그 네. 계획이고 내년 3월 정도는 아마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박선아 기자의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명인데 사망자가 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분 약 50초마다 한 명씩 죽은 거라고요. 진짜요. 심각하네요, 진짜. 엄청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 정치 상황이 엉망이어가지고 사실은 뭐 백신이 나와도 이제 100% 하려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자 오늘 그리고 전세 대책이 나왔죠. 네. 전세가 아주 뭐 난리인데 요새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김포랑 부산 등 지역에는 이제 규제를 뭐라고 하죠?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는 거를 그랬군요. 이제. 네. 근데 부산이 되게 특이한 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해제를 해놨더니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막 올라가니까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묶어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어떤 지적도 하고 김포 같은 있습니다. 경우도 벌써 대책 나오고 나서 규제에서 벗어난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좀 네. 늦었다. 조치가 그러니까요.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그 단독 기사인데 신수아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유치원 중에서 저희 지난 연말에 보도했던 그 비리 유치원들 이제 부당하게 사용한 거를 이거 네 지금 왜요? 빠진 거 아니에요? 못 빠졌죠? 하여튼 네, 뭐 이 네, 나이트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소송 걸어서 하여튼 빠졌어요 오늘 하여튼. 네, 그거 빼게 빨리 방송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마 내일 나갈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퀴스트를 제가 아까 좀 업데이트를 안 봐가지고.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